안녕하세요, 위소엽입니다. 이번에는 1월에 개봉한 신조협력 문세관 감상 리뷰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소설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다만 부분 다른 내용을 넣어 편집을 하였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칠자가 구양봉과 처음 싸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칠자와 구양봉이 서로 싸우다 곽정 일행이 나서서 하마공의 총통으로 맞을 뻔한 양과를 도와줍니다. 금륜국사가 국사가 아닌 금륜법왕으로 등장합니다. 구양봉의 하마공, 금륜의 용상반야공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곽도가 전진교의 제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양과가 목격하는데 이후 양과가 죽인 것으로 모함을 받습니다. 조지경이 양과를 죽이었는데 옥봉침 그리고 비단신공을 사용하는 소용료가 구해줍니다. 이막수가 소용료 이야기를 하는 전진파를 습격하는데요. 이때 양과가 이막수에게 사로잡히는데 소용료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고묘 입구에서 소용료와의 대화를 양과와 이막수가 나누는 걸로 퉁칩니다. 옥녀심경을 두고 이막수와 소용료가 싸우는데 소용료가 빙백끈침을 맞을 때 양과가 구해주는데요. 이때 양과가 구해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소용료도 양과를 구해줬고 이막수도 양과를 구해준지라 천산동무와 이막수의 싸움에 까불이 양과가 낀 느낌인데 왜 이막수는 안 도와주고 소용료는 도와주는지 모르겠군요. 이후 양과의 상상 속에서 복염자가 나타나고 남들이 널 죽이려고 할수록 반드시 살아라고 하는데 이후 소용료가 나타나고 양과를 고묘 석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외부인은 고묘 법상 어차피 나가도 죽는 것이니 내가 죽여주겠다고 하고 그러자 양가가 소용료를 삽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조사에게 절하고 왕중량의 족자에 침을 뱉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후 소용료가 반딧불이로 동굴을 비추는데 흑류신공의 무공이 비춰집니다. 이막수는 고묘 밖으로 나오는데요. 곽도가 나타나 딜을 치는데 안 먹힙니다. 양과와 소용료는 이후 옥녀신경 및 고묘 무공을 익힙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막수와 양과 소용료가 대결을 하고 소용료가 맞은 빙백끈침이 다시 발작합니다. 양과와 소용료는 소설처럼 석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관 속에서 왕중량이 남긴 기관을 찾아내고 양과와 소용료는 왕중량의 병화고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영공하는 옥녀신경의 동부운공소행을 하여 소용료의 빙백끈침을 치유하는 소용료는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과를 잡아온 조지경 일당들 양과에게 얻어터지고 주행랑을 칩니다. 이어서 등장한 이막수 이때 견지병은 움직이지 못하는 소용료를 다 아시죠? 소리질러 파리타임을 해버립니다. 한편 양과는 이막수에게 상대가 안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구양봉이 나타나 양과를 구해줍니다. 양과는 고모를 찾겠다며 의부를 떠나버립니다. 양과를 만난 소용료는 단단히 착각을 한 채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양과를 죽이려다 화가 나서 떠나버립니다. 한편 금륜법왕 일행은 전진교를 습격하여 제압합니다. 왕중량의 병화고를 말하라며 겁박하는데요. 이때 이막수가 나타나 금륜법왕 일행에게 병화고를 알려줄 테니 옥녀신경을 찾아달라 딜을 겁니다. 양가는 소용료를 찾다가 의부를 만나게 되고 구양봉은 제자가 사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냐며 양가를 일깨워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어 구양봉은 양과에게 선물을 준다며 꼭 천룡팔부에서 우회자가 허죽에게 내공을 전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양가는 구양봉에게 10년의 내공을 물려받습니다. 구양봉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며 설산으로 홍실공을 만나러 갑니다.
한편 곽정 일행은 전진파로 찾아가 전진교도를 구출하는데요. 곽정이 전진 제자를 치유할 때 임신한 황룡이 곽도를 맞아 싸웁니다. 금륜과 이막스는 고묘로 가고 청근의 위력으로 단용석을 깨뜨려 버리는 금륜입니다. 황룡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양과가 구해주는데요. 양과는 자신의 무공으로 곽도 일행을 물리칩니다. 한편 소용료는 고묘에 와 있었고 금륜 이막스와 만나는데요. 금륜의 오윤 대진에 당할 위기의 소용료는 삥! 양과가 금륜의 오윤을 검으로 쳐냅니다. 한편 대결 중 고묘에는 불난리가 나고 이막수는 자신을 버린 육전원을 생각하며 소용료가 구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살해버립니다. 한편 양과를 이기고 병화고를 찾은 금륜이었지만 병화고 역시 뇌 타보였습니다. 이어 금륜의 오윤대진과 양과 소용료의 쌍검 합벽 최후의 전투가 불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바로 양과와 소용료의 승! 홍료신경 쌍검 합벽이랑 인정! 무공묘사는 상당히 참신합니다. 효과가 꽤 멋있더라고요. 소용료의 비단신공은 다수의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데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막수가 불진을 창처럼 펼쳐서 찌르는 장면도 인상적이며 빙백은침은 천상공모의 생사부처럼 얼음 바늘같이 사용합니다. 또한 이막수 역시 비단신공을 사용하는데 흑색으로 소용료와는 세 개의 대조를 이루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구양봉의 경우 하마공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마공을 사용할 때 마치 콩푸어슬의 오마주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가웠네요. 그리고 곽정의 황룡 18장도 엄청나게 간지가 납니다. 2020년대 드라마나 영화의 황룡장 때보다 훨씬 간지나네요. 마지막 대결 고묘에서 양과 금륜의 오윤과 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싸우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이후 제2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하는데요. 곽정은 곽부와 양과를 결혼시키겠다 말하고 양과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곽부는 양과에게 소영녀가 견지병이랑 파리타임 했다고 약을 올리고 이에 분노한 양과가 곽부와 다투다 양과의 팔이 잘리는데요. 이때 곽도의 공격을 받은 양과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거대한 뱀이 양과를 노리는데 신조가 짠! 하고 나타나 뱀을 물리치고 양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양과는 16년 후에 신조 대업이 된 뒷모습이 나타나고 신조에게 조형, 우리 용화를 찾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고요. 다리파는 금륜에게 사부 10상 10성을 돌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저의 감상평을 말하고자 한다면 일단 스토리는 영화의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잘 압축하여 전개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예전 1993년판 왕정 감독의 의촌도윤기와 비슷한 느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2년판 의촌도윤기, 2021년판 사조용전 항룡 18장보다는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막수가 진짜 겁나 예쁩니다. 약간 건나라 빌도 나고 그 태조왕건의 김혜리씨 빌도 나고 참으로 출중한데 영화 1부의 빌런으로 일찍 죽어서 아쉽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조협력 문세간의 감상평은 여기서 마무리.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초코케이 음악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